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반갑습니다. 영재원TV의 전진영 원장입니다. 네, 오늘은 24학년도 한과형, 지금 이제 일반 전형이 시작되어졌기 때문에 그 일반 전형 준비하느냐고 부모님들이 뜨겁게 뛰어다니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 제자들은 잘 모르겠지만, 자, 근데 우리 제자들의 마음만큼이나 부모님들의 마음도 지금 급할 거예요. 근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 서류 전형 통과이죠. 2차 지필평가에 대한 부분을 가기 위해서는 서류 전형 통과 준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관찰 소견서, 즉 추천서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일반적인 서류도 중요하고,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자기소개서이다. 한과형에서 이 자기소개서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걸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과형 자소서 이렇게 작성하시면 돼요 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가볍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서과형이나 아니면 다른 경기과형에 대한 이 자기소개서의 작성법과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단 서과형은 3문제, 경기과형은 우리가 독서가 포함되어져 있는 4문제, 하지만 한과형은 6문제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뭐가 다르지 않느냐 하면 바로 탐구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해서 묻고 있다는 거죠. 자, 한과형의 자소서가 어려운 건 문항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한과형의 자소서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까? 딱 간단하게 찝어서 키워드로 말씀을 드리면 매우 구체적이어야 된다. 두리뭉실하게 적는 것 안 됩니다. 자기소개서를 우리가 갑자기 키워드에 대한 부분들을 넣으면서 구체적으로 적는다고 딱 하지만 실질적으로 오랫동안 봐왔던 저로서는 그 자체가 두리뭉실합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으로 적어야 된다고 하는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어떤 건지 팁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독서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독서에 대한 부분 활용을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네, 활용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저는 독서에 대한 부분들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독서에 대한 영향으로 나의 꿈을 어떻게 결정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사회적 공헌도에 대한 기여할 수 있었던 부분이 그 책 속에서 얻었던 어떤 내용 때문인지 그 부분들에 대한 것을 기록을 하도록 해요. 자, 근데 그러면 책의 제목, 책의 그 저자까지 다 기록을 해야 되냐? 아니요. 어떤 책에서 내가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언급해달라는 부분인 거죠. 거기서 우리가 한 줄 정도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은 내용들이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그 독서에 대한 부분들을 정할 때는 제가 개인적으로 꼭 이 부분에 대한 순서를 강조하고 있는데, 전공, 인성, 융합 또는 인문이죠.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에서 순위는 1순위는 무조건 전공도서입니다. 그리고 인성도서 2순위, 융합도서는 3순위입니다. 대입에서는 조금 우리가 바뀔 수가 있지만 영재고에서는 이 순서에 대한 이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기소개서 1번 문항에 나오는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지 한번 볼까요? 자, 일단 띄어쓰기를 포함한 600자입니다. 한국과학영재학교가 왜 지원 학생 본인을 선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그 이유를 기술해 주십시오 라는데, 나 왜 뽑아야 돼? 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신에게 질문을 던진다면 어떻게 답변할지를 먼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답변할 게 없는데 그 학교에서 여러분들을 뽑겠냐고요? 절대 뽑지 않죠. 그러니까 나 스스로가 나 정말 이런 이유 때문에 뽑아야 돼, 나 안 뽑으면 큰일 나, 이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본인들이 생각을 해보면 뽑힐 이유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씩 적혀 나가면서 자신의 자기소개서를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팁을 드릴게요. 일단 먼저 자신의 진로를 명확히 하세요. 자신의 진로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나 왜 뽑아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쓸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진로에 대한 적성, 단어에 대한 선택도 중요하지만 연구, 탐구에 대한 부분이 연관성 있게 기록이 되어져야 합니다. 1번부터 벌써 탐구가 들어가네요. 당연하죠. 네, 이 영재고의 원조인 한과형. 네, 외국에서도 인정해주는 영재고는 이 한과형밖에 없는 것 알고 계시죠? 자, 그런 만큼 탐구에 대한 부분이 자신의 진로하고 어떻게 설정이 돼 있고, 이런 탐구로 인해서 나는 한과형이 꼭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죠. 강력하게 어필할 수 있는 뭔가 하나의 무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네, 두 번째는, 자, 이 부분에 대한 건 하나 제가 이제 샘플로 보여드리는 건데, 이런 신재생 에너지를 화학적, 수학적으로 분석해서 초기 생산부터 버려지는 단계를 시스템화할 수 있는 설비를 구상하고 만드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 분야의 과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그럼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탐구 내용도, 신재생 에너지에 관련되어진 독서 내용도 있어야 되겠네요?
자, 이제 머리가 번쩍 좀 뜨이시나요? 자신이 원하는 분야가 어떤 분야인지를 명확하게 기록을 할 수 있어야 자기소개서의 방향이 정해진다입니다. 자, 그리고 뭐뭐뭐 관련 분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고등학교에서의 생활을 자, 가설과 실험을 통해 얻어진 기초 자료를 수집해서 대학과 사회에 더 전문적인 연구를 진행해서 내 스스로가 기여하는 인간이 되고 싶습니다. 이게 핵심인 거죠. 사회 공헌도가 높지 않은 인재를 영재고에서 뽑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의대 갈 학생들 뽑냐고요? 아니요. 이제는 우리가 뽑지 않겠다고 발표를 했고 한과형 매우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한과형에 우리가 지원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내 스스로가 공대 쪽 그리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연구에 대한 부분들이 확실한 경우에 지원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단 카이스트에서 하버드대 의대하고 모더나 연구소하고 우리가 같이 해서 과학자, 무슨 과학자? 의사과학자, 의학 관련 과학자를 갖다 모집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의 기사가 있기 때문에 올해 한과형 이슈 터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소개서에 대한 이 부분들을 적을 때 본인 스스로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거기에 기록을 해야 되는 게 확실하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자, 다음 자기소개서 2번 문항입니다. 현재 나, 지금의 나, now, 나. 근데 이 나를 갖다가 소개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 가정환경, 자, 학교 및 지역 환경에 대한 사항을 기술해서 쓰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띄어쓰기 포함 600자나 됩니다. 자, 근데 우리 친구들은 학교, 학원, 마지막에 조금 집. 자, 그러니까 가정 환경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쓸 때 사실 진짜 어렵게 적을 게 없습니다.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 환경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적을 때 본인들의 포인트를 몰라서 어떤 내용에 대한 부분에 기술을 하지 못하니까 학교 생활에 대한 이 부분들에 대한 기술이 가장 많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우리의 지역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스스로가 공부를 할 수 있었다. 내 스스로에 대한 부분의 공부의 의지를 불태웠다라고 하는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의 피력이 될 수 있도록 이번 문항에 대한 부분들을 적어보는 건 어떨까요? 자, 여기서 부모님이 자신에 대해서 미친 영향, 삶에 준 영향 당연히 우리가 중요하죠. 왜? 우리 어릴 때부터 지금 현재까지 가장 영향력 있게 많은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한 사람은 당연히 부모님이니까요. 학원 선생님이 아닙니다. 부모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한테 받은 영향력에 대한 부분들을 쓸 때는 본인 스스로가 부모님의 어떤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찰하고 눈여겨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때 부모님과 조금 더 친해지면서 부모님이 이런 장점이 있으신 분이구나 라고 하는 걸 느껴보는 건 어떨지 우리 이 자기소개서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해서 지금 보고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 저는 정말 권하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 부모님에 대한 장점을 못 발견하겠다. 참 이런 방법까지 내가 알려줘야 되나요? 자, 근데 이런 경우에는 제가 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정말 부모님이 이렇게 낯설고 한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리고 부모님들도 우리 아이가 나를 안 봐요 하는 분명히 부모님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정말 아침마다 학교 갈 때 한 번씩 안아주고 가세요. 딱 한 달만. 그러면 그 부모님이 나에게 어떤 느낌이고 어떤 감정과 어떠한 부분에 관심이 있는지가 정말 놀랍게도 전달이 돼요. 네, 한 달. 그 한 달도 못한다고 하면 그냥 포기하세요. 네, 한 달. 정말 안아주세요. 안아주면서 고마워요. 다른 거 말고 사랑합니다도 말고 안아주면서 고마워요. 딱 요 한마디만 해보면 본인 스스로가 자기소개서에 쓸 거리가 정말 무한가지로 늘어납니다. 안 하면 내가 책임질게. 정말 해보세요. 네. 자, 그리고 선행에 있어서 동기부여주게 되어진 경우. 근데 이런 경우는 학원 선생님 말고 학교 선생님도 괜찮지만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 대한 영향으로 내가 공부를 했던 경험에 대한 것들을 적어도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내용이 구성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삶의 목표를 정하는 데 주는 영향. 내가 삶의 목표를 주는 데 있어서 정하는 데 있어서 사촌형 아니면 누구 이런 부분에 대한 사람들이 있다면 거기에 과감히 적으세요. 그러면 이제 여러 명이네요. 여러 명 적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대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 구체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나의 삶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한 것들을 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작성 포인트에 대한 부분 중에서 예를 들면 누구누구 부모님의 항상 따뜻한 조언과
어린 저에게 존중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끈기와 열정이 식지 않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제가 지금 여기 있을 수 있고 지금 제가 앞으로 살고자 하는 진로에 대한 삶을 살아갈 목표와 의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적어주면 네, 여기는 이 부분에서 깔끔하게 내용들이 정리가 되지 않을까요? 네, 공통적인 문구이기는 하지만 앞에 뒤에 우리가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간다고 하면 중간에 삽입구로서 가장 좋죠. 그렇다고 또 이 문장 또 갖다가 그냥 그대로 베끼지 마세요. 네, 영상에서 방송에서 방송되어진 거기 때문에 한과영에서 OCR 프로그램으로 이 부분에 대한 중복 체크를 하게 되면 분명히 네, 체크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네, 그럼 분리할 수 있으니까 이거를 잘 알아서 네, 이렇게 그러니까 좀 굴리세요. 자,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3분 문항입니다. 수학, 과학적 재능과 관련해서 스스로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게 된 계기나 경험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십시오. 그것도 1200자나. 와, 아까 다른 곳은 600자, 800자였는데 여긴 1200자예요. 오, 진짜 땀 뻘뻘 흘려야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한과영에서 여러분들에게 제출하라고 한 서류 중에 탐구과제가 있을 때 장영실 전형에서도 3가지가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탐구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탐구의 기술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여기다가 써주시기 바랍니다. 탐구가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좋긴 한데 한 가지 포인트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연관성이 있어야 된다. 연관성이 없으면 연관성을 찾아내세요. 네, 연관성을 갖다가 찾아서 내가 이 탐구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1년마다 끌고 갔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여기다 꼭 하시고 그 키워드를 통해서 수학과 과학 또는 코딩에 연관되어진 내용들을 우리가 섞어서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단 내용적인 부분이 두리뭉실하면 안 돼요. 반드시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구체적이지 못하면 다시 쓰세요. 네, 싹 다 지우고 다시 쓰세요. 근데 싹 다 지우는 것보다 있는 상태에서 처음부터 다시 쓰세요. 왜? 처음에 쓴 것과 나중에 쓴 것을 갖다가 우리가 합쳐서 이렇게 융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에 만든 파일, 두 번째 만든 파일, 세 번째 만든 파일 싹 다 지우지 마시고 나중에 다시 한번 열어보셔서 합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많은 내용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써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일단 탐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요. 탐구 간 연결고리를 갖다가 고려해서 확장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확장할 건지 자기소개서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작성해 보세요. 근데 어떻게 확장할 거냐는 이 부분이 되게 모호한데 만약에 제가 여기서 마찰력에 대한 부분으로 탐구보고서를 작성한 게 있어요. 근데 마찰력에 대해서 탐구보고서를 작성한 내용을 가지고 나중에 확장할 때 그렇다면 그 마찰력이 우리가 이런 바닥에 대한 이 마찰력도 있지만 마찰력을 공부하다 보니까 수직항력도 나오던데 그럼 수직항력에 대한 부분이 마찰력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걸 한번 내가 탐구해 볼까? 그리고 공기저항에 대한 부분들은 마찰력에서 우리가 실제 바닥과의 마찰력과 어떻게 다른 걸까? 그리고 마찰력으로 인해서 운동 에너지는 또 어떻게 다른 걸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연관성을 탐구의 주제로 해서 내용적으로 이어나가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 생각들을 할 때는 이렇게 쭉 가니까 반드시 기록을 갖다가 해보면서 내용적인 부분의 연관성을 찾아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좀 말이 빨랐죠?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오늘 말도 잘 나오는데 엄청 말이 빨라지네요.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말이 빠르면 네, 배속을 늘 줄이세요. 1배속이 아니라 0.8배속 이렇게 줄이실 수 있잖아요. 네, 부탁.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 탐구에 관계되어진 내용 중에서 발명대회, 과학전람회, 네, 자유탐구대회, 창의력대회, 영재원 산출물 관련해서 보고서들이 있는 경우에는 네, 그 탐구 내용을 갖다가 이용해서 확장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영재교라고 하는 이 부분에 그 탐구 보고서를 작성을 할 때 과학전람에 대한 이 내용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한과영에서 선호하는 스타일은 발명의 스타일로 바뀌고 있다.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유는 이 창의 부분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우리가 여기서 과학적 탐구에 대한 부분들의 소양을 중시해서 과학전람이나 이런 데 보고서를 써서 내가 높은 수준의 상을 갖다가 받게 되어지는 것까지 그리고 선행학습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이렇게 월등히 잘 해가지고 오는 친구들에 대한 부분들을 선호했었다면 이제는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원래 원조 영재고의 모습을 찾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유는
공부를 열심히 잘 해가지고 왔는데요. 영재 학교에서 우리가 또 다른 또 태도를 보인다든지, 근데 공부는 열심히 해가지고 왔는데 창의력 부분에 대한 것들이 너무 소홀하게 또는 부족한다든지 이런 모습들을 갖다 보이고 있기 때문에 탐구보고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걸 면밀히 지켜보고 있고요. 면밀히 관찰하고 면밀히 평가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정말 이 친구가 작성했는지를 본다는 겁니다. 근데 그 전람회 수준에 대한 보고서들은 본인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작성이 가능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발명에 관계되어진 부분의 기초 자료들에 대해서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발명에서 우수한 성취도를 거둔 자료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발명에 대한 부분들의 과학적 원리와 수학적 원리를 여기 탐구 부분에 1200자에 녹여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1200자 다 녹여낼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 300~400자 정도의 내용을 할애해서 적는다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자, 제가 아까 앞부분에서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글로 써놨더니 못 믿어 하실까봐 제가 실제 그 제출했던 그 자기소개서에 대한 학생 자기소개서의 내용을 일부 넣었습니다. 지금 합격해서 잘 다니고 있는 친구고 일단 기본적으로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보는데 한 가지 포맷을 보여드리면 이거 과학으로 우리가 분명히 썼을 것 같은데 수학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썼잖아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연구를 진행했고 컴퓨터와 수기로 직접 그려보면서 해당 내용에 대한 이해를 더욱 높였다. 네, 실제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이런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어필이 반드시 필요하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작성 포인트에 대한 부분들도 다른 부분 보면 과학적인 내용은 노란색으로 사진을 찍어서 색깔의 변화를 관찰하는 중간 과정으로 인해 오차가 발생했었으나 오차가 생기면 이거 아이한테 불리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하실 텐데 그 실수의 과정을 어떻게 극복을 해나갔는지에 대한 것을 여기에 기록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실수했던 부분들을 내가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결과를 내놨는지 그 부분들에 대한 걸로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여기서 다 이렇게 만들어주냐고요? 아니요, 절대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대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알고 있는 제자들이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본인들이 써가지고 오면 요 정도에서 내용에 대한 부분들의 교체를 해보는 건 좀 어떨까 이 정도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걸 대필한다고요? 그런 자기소개서는 매력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고등학교 보내잖아요. 글을 못 써가지고요. 너무 헤매는 친구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자기소개서 4번 문항. 네, 여기서 수학, 과학에 대한 이외 관심을 갖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활동한 내용에 대한 것들을 경험 위주로 기술해달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3번 문항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한번 또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수학, 과학적 탐구에 대한 내용들은 1200자가 아니고요. 1800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어떤 거 적냐? 저는 개인적으로요. 수학과 코딩에 대한 부분들이 3번 문항에서 강조가 됐다면 그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환경이나 산업 또는 코딩에 관계되어진 부분으로 이렇게 벌려서 내용적인 부분들을 기재하면 어떨까라고 저는 제안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앞서 이야기했던 거리, 자, 환경적인 오염을 갖다가 우리가 일으키는 일회용품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가설 세운 걸 가지고 종이컵과 PSP 용기에 대한 이 부분들이 어떻게 이 성장 속도에 영향을 갖다 주는지에 대한 것을 탐구해보는 부분으로 이렇게 확장해보는 것. 그래서 확장적 사고에 대한 부분들을 묻고 있는 내용이 바로 작성하는 자기소개서 4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딱 눈에 보였어요. 자기소개서라고 했어야 되는데.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여기서 자기소개서 5번 문항입니다. 이번엔 교회, 친구 관계 및 자신과 선생님과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기술하고 스스로 행한 봉사활동 중 특별히 의미 있는 활동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십시오. 자, 저는 이 문제가요. 저는 한과형의 가장 핵심적인 문항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부분에 대한 자기소개서를 가지고 학교에 추천서를 받으러 가야 되는 입장인데 학교 선생님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이 매우 돈독하지 않은데 돈독했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미 갈린다. 이렇게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이 5번 문항이 바로 인성 체크 문항이다. 학교에서 내가 친구들을 대했던 것, 네, 그리고 학교에서 선생님들을 대했던 모습들이 여기에 고스란히 적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중학교 때 자신이 없는 친구들이 다 어디 가죠? 네, 초등학교에 우리가 또 갑니다. 근데 어머님들이 한 가지 아셔야 될 거, 우리 친구들이 알아야 될 거에 대한 이 부분들은 여기서 이 부분을 피해간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거기 생활기록부나 그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따로 전화들이 오는 경우에 학교에서의 생활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면밀히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정확하게 잘 적어주시고, 그리고 거기 있는 부분에서 본인이 마땅치 않은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의 실수를 내가 어떻게 만회하기 위한 노력을 했는지를 반드시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실수에 대한 부분이 덮으려고 하면 나중에 눈덩이처럼 더 커지는 것 알고 있죠? 그 실수에 대한 만회를 갖다 하기 위해서 내 반성과 내 노력이 어떻게 되는지를 거기에다가 꼭 기록을 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그럼 작성 포인트. 나는 내 친구들에게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관련되어진 부분에서 아이들의 내가 가지고 있는 학습적인 능력을 통해서 멘토-멘티 활동들을 해준 것과, 그 다음에 또는 봉사에 대한 피드백이나 내 장점을 부각시킬 수 있었던 활동들에 대한 부분들을 여기에 우리가 적어주는 것도 한 가지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6번 문항, 들어가기 전에 또 여기 또 이게 또 제가 또 챙겨놨네요. 자, 그 예를 갖다 들어드리면, 어려운 환경에 놓인 친구들에게 재능을 나눌 수 있는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자, 실천해 나가고 싶습니다. 봉사활동에 관해서는 더욱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장점을 살려 재능을 나누는 삶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엄청 착하잖아요? 네, 진짜 착한 거예요. 이런 친구가 요즘 이 세상에 어딨냐고요? 네, 근데 한과영 지원하는 친구 중에는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6번 문항. 자,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야, 관련한 문제에 대한 부분들 말고 본인과 관련해 추가로 언급할 사항이 있는 경우 기술해 주십시오. 자, 이 부분의 내용이 분명히 적혔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정말 적을 게 없어서 200~300자 적고 많은 친구들이 정말 많다는 거 알고 계세요? 자, 근데 진짜 하고 싶은 내용의 거리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왜? 탐구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많은 경우에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3가지 말고도 저는 더 보여주고 싶은 게 많습니다. 라고 하면서 시작하는 내용이 이제 1000자, 2000자 되지 않겠어요? 구구절절하게 그 부분, 그 대신 여기서 이 내용에 대한 걸 적을 때요, 너무 소설처럼 내가 눈에 들어오지 않게끔 적는 것보다 단락을 끊어서 구분해서 적어주는 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에 대한 부분들을 살려서 6번 문항을 갖다가 기재를 해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 작성 포인트. 일단 첫 번째, 꿈에 대한 확장적인 이야기, 그 다음에 성취도에 대한 이야기, 내가 미래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지에 대한 부분에 이야기가 가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수상기록 안 됩니다. 근데 수상기록은 안 되는데 그 성취도에 대한 부분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이거를 이루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건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필들을 잘 섞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내가 구술로 풀어낼 수 있는 부분들을 문장으로 풀어서 설명하는 것도 여기다가 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기소개서에 대한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한국과학영재학교 24학년도 준비되어진 합격,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자, 끝까지 응원할 테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고 자기소개서 준비 잘 하시고요.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한 점들이 있다면 제 직통 전화번호니까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이야기가 좀 궁금했던 점들이 풀리셨나요? 한과영에 대한 자소서 이야기는 어느 곳에서도 언급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자, 근데 언급되어지지 않는 이야기를 꺼내놓는 이유는 올해 유독 한과영에 대한 열기가 매우 달구어졌습니다. 진짜 유튜브의 조회수가 몇만 건까지는 아니지만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걸 보면 한과영의 열기가 그만큼 뜨겁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한 내용의 이거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 영상을 만든 것 뿐이니까 이 영상을 잘 활용해서 자기소개서 자신의 자기 이야기를 잘 꾸며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번에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또 재미난 영상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이만 마무리 짓게요. 안녕히 계세요.